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을 맞이해서 새내기분들을 위해 이 졸업 예정자가 대학생활 이야기를 말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맘 같아서는 진짜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꽉꽉 이렇게 넣어서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20학번이지 않습니까? 근데 20학번의 꽃말은 어떤 건지 아세요? 20학번의 꽃말은 코로나입니다. 네. 제가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는 코로나와 함께였기 때문에 대학생활을 그닥 알차게 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 영상을 제 경험에 비롯된 이야기들로 채워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정보를 얻어야겠다 라기보다는 얘는 이런 대학생활을 했구나 이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걸 어떻게 진행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새내기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이야기를 혼자 Q&A 형식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아이패드에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세터 OT를 꼭 가야 할까요? 주기적으로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세터는 안 가봤고 OT는 2번 가봤어요. 2번 가봤는데 사실 세터나 O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생활의 시작이기도 하고 친구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추천드리는데 자기는 통학을 하는데 학교랑 집이랑 진짜 너무 멀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세터는 안 가도 괜찮다. 하지만 OT는 꼭 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세터랑 OT랑 쌓을 수 있는 그 경험의 양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의 장이 좀 더 넓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이 너무 멀어서 가기 너무 힘들다 하면은 세터보다는 OT는 참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여대 OT 분위기는 어떨까요?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서 공학 OT 분위기가 어떤지 많이 봐오셨죠? 근데 막상 여대 OT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는 많이 없더라고요. 여대 OT 분위기는 그렇게 건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서울여대 기준이기도 한데 제가 봤던 공학 OT는 약간 술 마시고 먹고 죽자 그리고 로맨스의 현장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 여대의 OT에서는 이제 서로 적당히 마시는 분위기랄까요. 이제 갬플 자기 주량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술은 자기가 알아서 약간 이렇게 마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진짜 강연은 일절 없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다 같이 놀다가 또 나중에 이렇게 그룹끼리 나눠져서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렇게 먹고 죽자 분위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재미없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뭔가 거기 공학 OT에서 주는 도파민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여대 친구들이랑 그 여자들끼리 동그랗게 앉아서 술 마시면서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정말 재밌었거든요. 술을 못 마신다? 아니면은 자기가 너무 노잼 캐릭터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서 꼭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시간표 꿀팁. 저는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전필이랑 교필 먼저 들으세요, 제발. 전필, 교필 과목들이 대부분 저학년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고학년으로 넘어갈수록 그런 교필, 전필들이 수강 신청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한 경우에는 교수님한테 계속 빌넛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 학기까지 가는 그런 학우분들이 몇몇 계시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필수가 붙어져 있는 과목들은 저학년 때 미리 들으세요. 그리고 한 학기당 몇 학점씩 듣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15학점에서 18학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심화 전공을 해서 좀 여유롭게 들은 것도 있는데 복수 전공을 하시면 아마 저보다 더 빡빡하게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네 번째, 수강 신청. 지금 수강 신청 기간이 아마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대학교에서는 장바구니 기간을 줍니다. 이 장바구니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해야 돼요. 원하는 과목들을 순위별로 넣어서 이제 수강 신청 당일날에 장바구니에 넣은 과목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티켓팅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냥 서브 시간 알려주는 홈페이지 한쪽에다가 이렇게 두고 이제 한쪽에다가는 수강 신청 페이지 놓고 정각 이렇게 했을 때 호다닥 장바구니 화면이 제일 먼저 뜰 거예요. 조회 누르고
여기 아래에 이제 장바구니 과목들이 신청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때를 확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처음에 떨린다면은 사실 폰보다는 PC방 가서 하시는 걸 그래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1학년 때에서 3학년까지는 계속 PC방에서 수강 신청을 했었습니다. 5번째, 전과나 복수 전공이 쉽나요?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건 진짜 과마다 정말 달라요. 학교의 전반적인 느낌을 보자면은 저희 학교는 그나마 전과나 복수 전공에 대해서 되게 유연한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너무 유연해가지고 본 전공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전과나 복수 전공 같은 경우는 2개 다 해봤어요. 이제 1학년 때 어문 계열로 입학을 했고 2학년 때 경영학과로 전과를 했고 그리고 4학년 때 복수 전공을 언론 계열로 복수 전공을 신청했었죠. 근데 프로세스도 정말 간단해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청 요건이 있거든요. 그 요건 확인하셔서 충족시키고 저는 전과 그 양식이 있어요. 복수 전공도 아마 양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막 그렇게 무거운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가볍게 쓰고 제출하면 끝. 근데 저같이 전과나 복수 전공을 2개 다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는 분들은 정말 저학년 안으로 해결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복수 전공을 4학년 때 승인받았는데 이게 3번 시간표랑 연계된 이야기인데 고학년이 될수록 수강 신청하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체율학점은 산더미인데 수강 신청을 빌넛해도 못 넣는 과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언론 복수 전공할 때 그랬어요. 수강 신청도 못하니까 뭐 복수 전공은 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취소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6번, 교내 활동이나 대외 활동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2개 다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교내 활동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거 말고 장기적인 활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학생회, 뭐 학회, 동아리 이런 거 그거를 베이스로 깔아두시고 그 외에 필요한 경험들은 이제 대외 활동을 통해서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활동들은 사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런 질을 논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 활동을 의미 있게 임했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교내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교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그 학교 네트워크가 좀 만들어져요. 친구를 만들 수 있고 교수님과 친해질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 활동 말고 교내 활동에서 장기적인 단체를 들어가라는 게 이런 이유예요. 그리고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도 안 가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 서포터즈 정말 많죠. 근데 서포터즈도 아무거나 하면은 정말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어떤 서포터즈를 말하는 거냐? 카드 뉴스만 만드는 서포터즈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의미가 없어요. 내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업에서 대학생들을 마케팅 쪽으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추드리고 이왕 대외 활동을 할 거면 조금 알려진 기업에 유명한 좀 많은 차례로 쌓아진 대외 활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막 일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조금 고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7번째, 미팅. 이거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이걸 아주 빠르게 넘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대부분 이거는 저학년 때 많이 나가시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이제 저학년 때 코로나여가지고 그 팅을 연결해줄 인맥도 없었고 딱히 많이 하지도 않은 추세였어서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몇 번 나가보는 건 정말 추천드린다. 왜냐면 이제 좀 굳은 살이 배겨줘야 되거든요. 너무 막 나가지는 마시고 그냥 진짜 몇 번 경험 쌓는다고 생각하시고 나가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걸러야 될 사람들은 나보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다. 나이가 막 20살인데 막 27, 28 막 이런. 그래도 이왕 나가는 팅은 좀 나랑 나이대가 맞는 친구들을 만나세요. 사랑엔 숫자가 없다지만 자기 젊은 친구들끼리 노세요. 그리고 비슷한 라인업이 계속 나온다? 그거는 폭탄을 돌려막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폭탄을 맞으실 필요는 정말 없습니다. 8번째,
교환학생. 교환학생 정말 관심 많으시죠? 저도 교환학생에 대한 로망이 정말 많았는데요. 저는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한테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희 학교는 사실 교환학생이 잘 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타 학교에 비해서는 되게 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간 친구들도 별로 없고 요건을 맞춰도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허다해요. 막상 간다 해도 진짜 그 간 친구들은 정말 원어민처럼 말을 정말 잘하는, 언어 능력이 정말 좋은 친구들밖에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셔야 된다 하시면 준비를 아주 톡톡히 하셔야 될 겁니다. 9번째, 학교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학교 홈페이지에 제일 잘 나와 있거든요. 학교 홈페이지를 계속 찾아보는 습관을 저학년 때부터 기르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계속 다 알려주시고 얻어먹었다면 대학교에 와서는 그런 정보들 나 스스로 혼자 찾아야 됩니다. 아무도 안 찾아줘요. 혼자 스스로 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혼자 습득하는 능력을 기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홈페이지 말고 학생 성장 시스템에 그 취업 프로그램이 다 많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틈틈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수강을 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뭘 하시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직무 탐색이나 자소서, 동문 특강, 뭐 면접 특강, 자격증반 약간 이런 거 많이 진행해 주십니다. 거기서 꼭 뽕을 뽑으시길 바랍니다. 10번째, 좋았던 학교 시설이 있었을까요? 제 나름의 자부심인데 저는 저희 학교 도서관을 정말 좋아해요. 이제 1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슈니마루라고 이제 1층에 온돌 위에서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또 묘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중간에 또 자러 갈 수 있는 수면실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매력적인 게 이제 층별로 약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다 달라서 내 컨디션에 따라 오늘은 약간 좀 카페 같은 분위기에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뭐 1층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은 빡공을 해야 된다 하면 2층에서 4층 거기가 약간 열람실 같은 느낌이거든요. 거기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난 좀 내 방에서 공부하는 듯한 좀 편안함과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하면 5층 이렇게 공부를 나눠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친구들과의 스터디를 하고 싶다 혹은 배달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면은 지금 제가 있는 공간이거든요. 누리관 5층에서 7층 추천드립니다. 이게 학기 중에는 여기도 인기가 많아서 다 차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선점하시길. 그리고 11번째,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 전 사실 2개 다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왜냐면은 패드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좋은 거 사도 어쨌든 패드잖아요. 그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노트북을 1순위로 구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학과에 따라서 애플을 써야 되냐 아니면 국내 브랜드를 써야 되냐도 나뉠 것 같은데 사실 특정한 과 아니면 그냥 국내 브랜드 거 쓰세요. 호환이 안 돼가지고 문서 작업할 때 정말 불편하거든요. 키도 좀 달라서 헷갈릴 때도 많다 해요. 그래서 국내 브랜드 노트북을 쓰시되 공부에 초점화돼서 쓸 수 있는 게 패드인 것 같아요. 제가 공부했을 땐 PDF 자료로 많이 나가니까 지금도 많이 나갈 거예요. PDF를 굿노트에 다운받아서 필기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패드의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개 다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12번째, 학교 생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을 단정 짓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은 대학교라는 공간이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이게 같은 1학년 수업이어도 나이도 그렇고 지역별로도 그렇고 성향별로도 그렇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바로 반말을 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거 정말 안 됩니다. 2번째, 노트북 쓸 때 키스킨을 착용하세요. 마우스도 무선 마우스. 이게 자신한테는 조금 잘 안 들리고 기분 좋은 소리로 느껴질지는 몰라도 이게 수업 시간에 다른 사람이 탈칵탈칵대고 막 토도독토도독 이 소리 나면 정말 거슬리거든요. 그게 조금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키스킨 착용하시고 무선 마우스 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3번째,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서울여대 학생분들이라면 50주년 기념관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제 50주년 기념관이 엘리베이터가 정말 적어요. 그래서 무조건 줄을 서야 돼요, 학기 중에는. 전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잘 안 쓰는데 전 7층이어도 그냥 계단으로 가요. 지하 1층에서 7층까지 있으면은 이제 1층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1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하 1층까지 내려와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지하 1층은 못 하시잖아요. 그게 또 좀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층에서 올라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하 1층에 계신 분들 타고 남은 자리에 또 1층 타시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좀 연계된 건데 제2과학관 막 누리관에서 막 50주년으로 이동해야 되는 수업이 있으면 조금 빨리 움직이셔야 될 거예요. 거리도 거리인데 이제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네 번째, 이거 정말 당연한 거예요. 강의실 내에 냄새나는 음식 먹지 않기. 이게 냄새가 날까 말까 하는 거 웬만하면 냄새 다 납니다. 정말 젤리 이런 거 말고는 다 나요. 계란, 샌드위치, 빵 이런 거 냄새 다 나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밖에서 먹고 오시거나 수업 끝나고 뭐 자유롭게 해결하셔도 되는데 수업 도중에 막 이렇게 먹고 냄새 이렇게 나는 거는 조금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공식적인 활동에서는 격식체를 사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되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연락을 할 때가 있잖아요. 교수님께 메일을 드려야 된다거나. 근데 확실히 이응체나 막 비읍체 있잖아요. 뭐뭐 했어요. 스트를 치는 것보다는 확실히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내 의사 전달에도 정말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웬만하면 격식체 쓰세요. 그런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그리고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바롬 관련된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바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저는 바롬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어가지고 정말 수월하게 했었거든요. 다 온라인으로 해결을 봐서 같은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악명이 아주 높아요. 그거 없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경권에도 꼭 그 횟수 잘 확인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새내기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 생활을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왜냐면 코로나 거치고 휴학 한번 하고 복학한 거라서 그 기간들이 좀 더 많은 걸 해봤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코로나였어도 이제 새내기 분들은 이제 학교를 가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세요. 이게 내 앞으로의 꿈과 관련이 없는데요? 라고 해도 우선 뭐 할 수 있으면은 하고 싶으면은 그냥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저는 1, 2학년 때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일과 사람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그런 안목이 좀 길러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호불호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랑 내가 추구하는 내 인간관계 만드는 것도 되게 큰 자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이제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고 나 혼자 해내야 되는 환경에 놓여진 겁니다. 성인이 돼서 자유로워졌다면 그 자유로워진 거에 대한 책임을 저희는 이제 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막무가내로 노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조금의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일종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말했네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서울여대 새내기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이 영상이 수요가 좀 있다면은 다른 소재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여대 새내기 분들 저희 서울여대에 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 저는 서울여대 온 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좋은 학부분들이 많고 좋은 학교 분위기에서 나만의 커리어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꿈을 서울여대에서 많이 펼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울여대 온 거 정말 환영하고 앞으로의 새내기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